사람들은 흔히 내 집이 최고라고들 말합니다. 비록 좁고 조금은 누추하더라도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때론 그 집이 편안한 안식의 공간이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흉가라고 불리우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법정에서는 이 흉가를 놓고 따져보려고 합니다. 흉가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귀신 붙은 집이다라고 주장하는 한국대영계연구소의 김세환 씨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출연자의 불가사의한 경험과 이론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로 대응을 해주실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시며 한국심리학회 차기 회장이십니다. 이흥구 교수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동아방송 전문대 연극영화과의 이영란 교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이자 영화평론가이신 하재봉 씨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제 뒤쪽으로는 오늘 주제에 관한 토론을 지켜보신 후에 판단을 해주실 8분의 배심원과 배심원장으로 수고하실 양택조 씨가 나오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흉가는 있는 것일까요? 있다면 왜 그곳은 흉가가 됐을까요? 흉가를 체험했다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날 밤도 병국 씨는 알 수 없는 기운에 눌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목을 조르고 있는 느낌. 어제 오늘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숨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그녀. 그녀는 늘 그렇게 병국 씨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이전에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던 그였습니다. 방을 바꾸면서 누나가 그 방을 쓰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누나가 시집갈 때쯤 해서 이제 그 귀신을 보기 시작했었는데, 누나가 뭔가 이제 꿈에서나 아니면 이렇게 가수면 상태에서 귀신을 보게 된 건데, 누나가 본 거는 이렇게 삿가 쓴 형태, 그러니까 삿가신이나 이렇게 중절모 쓴 형태의 그런 검은 물체, 그런 걸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나가 시집간 다음에 제가 그 방을 이어서 쓰게 되는데, 며칠은 이상 없다가 며칠 후부터 저도 그런 걸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고 제가 뭐 보고 있다, 화를 낸다, 뭐 슬프다 이런 거는 느낄 수 있고. 귀신이 자신에게 무언가 호소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무렵 병국 씨는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결정적인 현상을 접하게 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가 지어지던 때의 어느 날인 듯 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공사장 인부들에게 윤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마음과는 달리 꼼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 후 귀신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구해 읽으며 그는 그녀가 자신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모습을 드러냈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귀신에게서 달아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병국 씨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왜 하필 나란 말이야? 날더러 뭘 어쩌라는 것인가? 화가 난 병국 씨는 귀신을 향해 반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병국 씨를 통해 자신의 원한을 풀기 원했던 귀신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후 병국 씨는 방을 떠났습니다. 어쩌다 그녀를 만나게 되더라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도도 났었고 이랬었고, 어머님 건강 상태도 굉장히 안 좋으셨었고, 저 자체도 교통사고 때문에 안 좋은 곳까지 갔다 오는 그런 순환까지 있었었죠.
그런 것들이 연이어 일어났었고 끝내는 그 집을 떠나게 되는 상황까지 뭐 일어나죠. 경매에 집이 붙여져가지고 그 집에서 떠났죠. 나중에. 흉가라. 국어사전에서는 이 흉가를 드는 사람마다 흉한 일을 당하는 불길한 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병국 씨의 경우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집에 귀신이 씌어서 그렇다는 말을 흔히 합니다. 그것은 과연 얼마나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요? 이 자리에 귀신이 있어서 흉사를 겪었다고 주장하는 화면 속의 주인공 임병국 씨가 직접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신 점이 많을 줄로 압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임병국 씨에 대해 우선 귀신이, 김세한 씨 같은 경우는 믿으시겠네요, 그럼? 임병국 씨 얘기를. 맞아요. 물론 네. 믿죠. 어떤 귀신을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마 그 집에 살고 있던 그 터귀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방령이라고도 하는데 그 집에서 흉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끈질기에 붙어 있었던 귀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김세한 씨도 추정할 수 있습니까? 그 귀신의 모양을? 제가 사실 시작하기 전에 예. 그림 한번 그려봤어요. 대충 이런 귀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사전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네, 상상해서 네. 그리신 거죠, 네. 지금? 그럼 잘 보여주십시오. 자, 보시고요. 임병국 씨가 보신 것과 같습니까? 예, 약간 비슷하고요. 색깔이 좀 형체가 좀 더 이렇게 뿌연 상태겠죠. 눈동자 같은 거는 빛으로 좀 보이고요. 예. 이런 귀신이 뭐라고요? 네, 터귀신이라 해서요. 그 집에서 죽었거나 아니면은 아주 흉측한 일을 당했거나 했을 때 그 원한 때문에 그 근처를 맴돌다가 이제 아마 총각이니까 예. 예, 그렇게 접근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귀신하고는 전혀 연락이 안 됩니까? 아무 해코지도 안 합니까? 예. 예. 이 얘기를 믿으시겠어요? 이 체험을? 예, 맞습니다. 제가 임병국 씨한테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여자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목도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실제로 있었던 겁니까? 나중에 마치 조각 맞히기처럼 제가 이렇게 알아보러 많이 다녔었는데, 당시에 오래 사셨던 분들, 제가 살았던 동네 오래 사셨던 분들한테 들은 얘기들로서 된 거고, 그 얘기를 알고 난 그 밤에 그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직접 보신 건 아닌 거죠? 꿈을 통해서 본 거죠. 꿈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 귀신을 봤을 때 임병국 씨는 학생이었습니까? 예, 고등학교 학생이었어요. 고등학교 몇 학년이었습니까? 3학년 때였어요. 저는 이제 이런 점에 의문이 있는데요. 예. 귀신을 먼저 누나가 목격을 했죠. 누나가 언제 목격을 했냐면 시집가기 전입니다. 그리고 임병국 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자, 여자가 시집가기 전, 결혼하기 전에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일반적이죠. 임병국 씨도 역시 고등학교 3학년, 가장 인생에서 심리적인 어떤 갈등, 심적으로 허약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즉, 귀신을 목격했다는 임병국 씨의 누나나 임병국 씨의 그 심적 상태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 목격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그 귀신이 자신의 어떤 마음의 허한 상태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이 창조한 가공의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예. 저는 어떤 점이 의아하게 느껴졌냐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걸 겪으면 막 주변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물어본다거나 하다못해 전쟁이한테 찾아가 본다거나 이럴 것 같은데 해결을 위해서. 임병국 씨는 본인이 그런 책을 사다가 본인이 연구하고 추정해보고 혹시 평소에 그 공상과학 소설이라든지 그런 쪽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제가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굳게 믿고 있지만 어떤 그런 끔찍한 형태의 그런 귀신은 전혀 존재를 생각 안 했었었는데 그랬었기 때문에 저희 집안 분들도 다 천주교 신자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더 믿어주지 않으니까 말을 못하고 저 혼자 이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책을 보고 이런 방법뿐이었어요. 근데 임병국 씨가 그 영적인 존재를 이미 굉장히 확고하게 믿고 있었지 않습니까? 천주교라는 신앙을 통해서. 근데 그게 한 가지의 한 방향의 신만이 아닐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임병국 씨 마음속에 굉장히 선한 어떤 영적인 존재를 믿었다면은 그 선을 방해하는 또 다른 그 부정적인 존재를 자기 속에 또 확고하게 믿고 있었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제 있다는 얘기가 생각에는.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상상 속에서 볼 수 있었다는 가능성. 제 생각에는 실제로 자기가 예. 체험했을 경우에 지금 이런 앞에 어른들 말씀에 답답하시겠어요? 아니, 전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의문을 제기하자면 예. 김세한 씨가 그리신
그러니까 김재환 씨는 전혀 귀신, 그러니까 임병국 씨가 그 보았다는 귀신을 예. 본인의 어떤 영적 능력, 뭐 영체 투시 이런 능력에 의해서 지금 그린 것이요. 귀신을 그린 보고 거예요. 그린 예. 건데 저는 저 그림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 그림 자체는 사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네.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자의 모습을 그릴 때 쉽게 그릴 수 있는 저런 그림입니다. 따라서 저 그림이 임병국 씨가 봤던 귀신하고 비슷하다는 것은 저는 전혀 성립될 수 임병국 없다고 씨는 귀신을 봤다. 예. 김세환 씨는 귀신이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전혀 지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분은. 네. 이것은 한 그렇습니다. 가지 결정적인 문제는 한 사람의 가상적인 체험 가지고는 그 집이 흉가다 얘기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흉가라는 것을 우리가 규정하려면은 그 집이 흉가라는 것을 모르고 한 10사람이 살았는데 10사람이 다 교통사고가 났다 하면 우리가 흉가일 것 같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한 사람이 어떤 가상적인 체험, 한 사람이 어떤 교통사고가 나서 거꾸로 그 집이 흉가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와서 임병국 씨 얘기를 들으면서 실제로 이렇게 지금 경험했다 하는 체험론을 반박하기라는 것은 또 쉽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그대로 믿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임병국 씨의 경우가 전체 흉가를 대변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과연 흉가는 귀신 붙은 집일까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소문난 흉가 두 곳을 찾아서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취재진은 먼저 방송가에 소문난 흉가 한 곳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저쪽이요? 저 공사. 그 동네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그 집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이 지금 더 가면 뭐 못 살고 무서워서 이래서 그러는데 저기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이거. 가다가 그 길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끌려 들어가서 뭐 주무셨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누구한테 끌려가세요? 글쎄 뭐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그 사람한테 직접 듣지는 않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가지고. 밤에 귀신이 나온다든가 뭐 그래서 뭐 어떻다고 그런 말도 나오고 사람이 몇 명 뭐 죽어나갔다고요. 전에 그에 대한 또 뭐 대한 뭐 영혼이랄까 그 사람들이 그런 잡음으로 인해서 아마 그 신이라고 귀신이라고 아마 말이 전해진 것 같아요. 예. 소문을 듣고 찾아간 그곳은 그 말만큼이나 흉흉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던 것이 벌써 오래전의 일인 듯 집안에는 성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집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날 밤 취재진은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정말 소문대로 귀신이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취재진도 무언가 발견하거나 적어도 평상시와는 다른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이 잘 나타난다는 요소요소에 카메라를 배치했습니다. 태양광선이 잘 들지 않는 음침한 곳이나 습기가 눅눅히 차 있는 곳이 귀신이 좋아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취재진은 벽체와 금이 가 있거나 부스러진 곳, 찢어진 벽지 틈새, 그리고 창틀과 모서리진 곳을 집중 촬영했습니다. 모두 귀신이 잘 깃든다는 곳입니다. 그러나 날이 새고 취재진이 철수를 할 때까지 별다른 징후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흉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곳은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곳으로 역시 사람이 살지 않은 지 꽤 오래된 듯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안 괜찮은데요. 제가 보기엔 안 괜찮은데요. 취재진은 그곳에서 이 집이 왜 흉가라고 불리는지에 대한 단서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뒤집어 놓은 다듬이돌. 그것은 예로부터 귀신의 기운을 막기 위해 사용했던 비방으로 일종의 액막이인 것입니다. 무언가 사연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파란색인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저쪽이죠. 네. 어떤 귀신.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귀신이 잘 깃든다는 장소를 골라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신 대로 저희 취재진은 두 곳의 흉가에서 하룻밤을 별 탈 없이 보냈습니다. 이것이 두 곳의 흉가에서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입니다. 취재진은 이 사진에서도 구체적인 어떤 징후를 발견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김세환 씨가 보시기에는 여기서 어떤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 사진이 나와서 좀 봐주시겠어요? 네, 그러시죠. 예.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별다른 징후를 발견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반인의 눈으로는. 그러나 김세환 씨가 그럼 지금부터 지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지금 여기에 16장이 있습니다만은 예. 좀 어시한 분위기가 있는 사진도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보시게 되면은 제대로 사진이 찍힌 것은 이제 요 사진, 요것이 정확하게 잘 찍힌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좀 흐트러져 있고. 그 사진은 뭐가 잘 찍힌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요거는 정상적으로 찍힌 사진의 기준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아마 같은 집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 이 사진을 잘 보시면은 예. 여기 황색 기운이 아주 진하게 감돕니다. 이게 라이트 때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이것이 귀기, 그러니까 귀신의 어떤 기운이 서려 있는 것이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창문 틀에 보면은 하얀 빛이 뭔가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일체의 영체가 깃든다는 물령화 현상을 그렇죠. 저 사진에서 발견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귀신이 있다. 이게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은 예. 귀신이 늘 여기 와서 상주하다가 사라지고 하면은 이와 같이 귀기가 서리게 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그 노란 빛이 나고 있는 그 배경이 목조입니다. 목조 나무입니다. 폴라로이드 사진을 터뜨렸을 때, 플래시가 터졌을 때 목조에 반사되면 목조는 황색을 강하게 반사시키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귀신 붙은 사진이에요? 아니죠. 귀신의 기운이 기운이 나타난 사진이라고 저렇게 볼 수가 찍혔단 있죠. 말씀이죠. 저는 그 두 가지 사진을 다시 한번 비춰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 선생님께서 귀기가 서려 있다는 그 사진은 네. 즉 빛이 막혀 있습니다. 빛이 반사되기가 아주 좋은 공간이고요. 정상적인 사진. 예, 정상적인 사진에는 거기 그저 구멍이 빵 뚫려가지고 빛이 그대로 사라져 버리는 반사가 안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사가 되는 곳에서 노란 빛이 나타났다. 목조 건물에 반사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튼 사진을 놓고 지금 알고 해봐야 뭐 상반되는 의견이 전혀 일치할 기미를 안 보여요. 우리 이 교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저는 귀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고 예. 귀신이라는 것이 또 어떤 색채로 나타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는 것은 일거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흉가라는 것은 정말로 귀신이 붙은 집인가? 뭔가 다른 원인이 있어 흉가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귀신을 본다는 무속인뿐만 아니라 다른 방면의 전문가와 함께 문제의 흉가를 다각도로 진단해 보기로 했습니다. 취재진은 먼저 서울 근교의 흉가부터 진단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흉가가 된 원인은 무엇일까? 만약 다른 어떤 원인도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흉가가 된 이유는 소문처럼 귀신 때문일지 모릅니다. 진단은 분야가 다른 5명의 전문가가 맡았습니다. 전체가 지금 기운이 좀 그런 기운이 많이 서려 있는 데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좀
기운에 민감한 사람은 여기 다니다가 헛골을 많이 볼 겁니다. 이런 예. 헛골 많이 봅니다. 물길은 어떻게? 네, 그거는 이제 안에하고 옆에하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봐야죠. 일단은 수맥이 많다는 거는 지금 제가 알 수가 있네요. 잠깐 집을 둘러본 결과는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각자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수맥 탐사봉이 많이 도는 지점이 밑에 수심이 깊다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이 계단 올라올 때보다는 여기가 수심이 깊다.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거의 탐사봉 끝이 제 몸 쪽으로 가까이 오죠. 저 거실보다 여기가 더 수맥이 밑에 수심이 깊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수맥의 방향은 이렇게 갈 때는 이 반응이 옵니다. 근데 반대로 갈 때 반응이 오고 흐르는 방향으로 갈 때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맥 방향은 이렇게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 전체에서 수맥이 측정됐습니다. 수심이 깊고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폭이 넓은 수맥이 흘러 마치 호수 위에 집이 떠 있는 형상이란 것입니다. 이 주변 모든 가옥이 수맥의 영향권에 있는 것을 보면 이 집이 흉가가 된 원인이 수맥은 아닌 듯 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 가도 이런 정도의 수맥이 있는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 차라리 기가하는 데보다 마당 쪽에는 여기보다 더 수맥이 훨씬 더 깊어요. 마당 쪽은.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은 기가 약하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기가 좀 있다든가 건강한 분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집이 아닌가 싶으네요. 수맥은 사람의 신체 중 간과 신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러면 신장에다 한번 대서 신장에 한 요 정도의 경혈이 지나갑니다. 신장에 요 정도. 예. 맞습니다. 수기가 사람에게 주는 영향은 오링 테스트라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수맥의 영향을 받아서 간과 신장이 피곤한 상태로 와 있어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이 지금 이 선생님이 서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수맥을 돌려보겠습니다. 사람의 기로 수맥의 흐름을 돌린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변화가 있는데요. 아까 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 아까 여기서는 거의 이 정도로 접쳐왔거든요. 그 앞에 한 발자국 더 여기서는 지금은 수면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신기한데 저도 이런 시험 처음 해보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제 기의 영향이라고 봐지는데 아까 박해통이라는 지점에서 이 정도까지 돌아왔는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 수맥이 없는 지점의 상태입니다. 이거는 지금 상태는. 수맥의 영향을 제거한 상태에서 2차 오링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힘의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1시간 정도 머무르는 사이 수맥의 영향을 이토록 크게 받는다면 오래 생활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좀 어떻습니까? 아까 비교했을 때 몸에 이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시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뒤에 심한 수맥이 돌아가니까 거기에 노출돼서 영향을 받으셨다. 이 부분은 기운으로다 수맥을 휘쳐놨음, 피해가게 해놨으니까 이분이 지금 젊으셔서 간과 신장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간 겁니다. 글쎄요, 제가 봐서는 이 수맥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게. 정남향으로 지금 향을 잡았어요, 이 집은. 근데 이건 정남향을 하는 게 아니고 집 방향을 동남간으로 틀었어야 된다, 이 방향으로. 지금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동남간으로. 그래서만 좀 이상적인 집 구조가 될 뻔한 것을 잘못 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입구가 지금 동향을 놨다, 이거예요, 동향. 들어오는. 그럼 이 방향의 동향이라는 것은 힘을 뺏는 거다, 이게. 집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 들어와야 되고 돈이 들어와야 되고 그 참 재미있는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힘을 뺏는 방향에다 문을 놨다. 뭐 이게 자향이 좀 틀리고 수문이 많아서 못 산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마다 다 그 맞춰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안 맞으면 딴 사람은 또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뭐 참 여기야 남기, 여자 좋은 건 여기, 남자 좋은 건 남기를 하는데 이제 옛날에 참 뭐 담자리가 됐던가 우하던 난게 있었던가 그런 거 한국으로 비가지고 그것을 좋아할 부려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딴 건 뭐. 그럼 이쪽에 여기에 지금 뭐 귀신이 돌지요. 돌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돌지요. 서울 근교 흉가에서는 어떤 합일된 결론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이 흉가는 어떨 것인가? 취재진은 같은 방법으로 흉가에 대한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는 말이죠. 수맥폭은 제가 대충 주의설로 저쪽 바위 끝에 시작인데 수심이죠. 수맥의 수심은 아까 방문했는데도 더 깊어요. 이 수맥의 그 악영향은 더 치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안방 들어갔을 때는 한 요 정도에서 마감된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이 자연 상태에서 두면은 이게 한 바퀴 완전히 돌아가지고 거꾸로 이래 한 바퀴가 됐다. 여기까지 나가지고 그죠. 그리고 지금 바위를 그 안반을 깨가지고 지금 강제로 지금 집어넣은 거다 이 말이에요. 자연 상태로 두고서 이제 죽거나 이게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파괴를 하고 들어갔을 때는 꼭 이런 그 불미스러움들이 일어나는 게예요. 여기서 요선으로다가 여기서 거기까지가 상당한 이쪽으로 길을 느끼신다고요? 어떤 좀 엉킨 듯한 기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엉키는지 네, 느낌으로만 올 수는 선생님으로부터 엉킨 듯한 느낌이 들어옵니다. 이런 데는 기분이 아주 안 좋지. 수맥과 풍수, 기가 모두 좋지 않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속인들은 무언가 다른 원인을 발견한 듯 했습니다. 귀신의 기운은 안 느꼈어요? 귀신의 기운이 왜 안 느껴 하면 들어오는데 날 잡으러 온다 소리가 쑥 나오는데 왜 들어온다니까 그랬는데 누가 마음에 뭐 잘못됐던가 뭐 가정 애로상으로 그렇던가 해서 여기 누가 기도하시다가 가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돌을 닦다가 못 닦아서 가시던가 하신 분이 안 계실까요? 지금 보이세요? 예, 이 터예요. 머리 풀은 여하신 예, 터예. 머리를 푼 예, 그래 머리 풀었다니까요. 머리 풀은 여한생이라니까요. 네. 어떠세요? 귀신이 있죠. 네, 귀신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여기 아니고 저 안에 있어요. 건물 안에. 어떤 사람으로 지금 느껴지세요? 저는 역사적인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형태는 보이시지 않고. 머리를 많이 풀어 헤쳤어요. 산발을 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은 안 가요. 아마 아까 제 양반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여기서 죽은 지가 한 30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꽤 오래돼가지고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자기 말만 해요. 계속 이어서 자기 말만 하지 대화가 안 됩니다. 3명의 무속인이 공통적으로 귀신의 존재를 알렸고 취재진은 곧 귀신을 부르는 굿을 준비했습니다. 귀신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게 해보겠다는 무속인의 얘기를 들은 뒤였습니다. 만나 그래 있었나? 응? 에이? 좋은 데 가라. 이 좋은 데 보내주려고. 니 천년만년 여기 있어봐야 소양없다. 응? 가지. 가인이 어디로 가면 얼마나 가진 집인데. 얼마나 가진 집인데. 많죠. 저쪽에 내는데. 굿을 시작하자마자 귀신이 씌운 듯 했습니다. 그래, 오늘 응 풀고 한 풀고, 망가지를 받아들고, 가진 합쳐 받아들고, 좋은 데 가그래. 자, 성심하고,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구토 증상을 보이는 것은 신이 들린 증거라고 합니다. 귀신이 내려앉는다는 신대는 제작진 중에 한 명이 직접 잡았습니다. 귀신이 실린 듯 신대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비첼라, 비체구달랑이 데려가면 또 올리고. 예, 잡혔으면
딱 뺐으면 딱 뺐다. 이 중생들아, 여러 중생이. 촬영 여부에 대한 무속인의 질문에 귀신이 손을 들어 대답한 것입니다. 기꺼이 카메라 앞에 나서겠다고 말입니다. 비챈다네. 비챈다 올라가는데. 비챈다는데. 어허, 비챈다는데. 어이구. 연하고 공덕탑이 어디 가나? 그죠? 아. 공덕탑이 무너지겠나? 힘든 난게 부러지겠나? 공덕이 받은 있어. 적이 어디 가겠나? 그러나 실제 우리는 촬영 테이프에서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에 귀신의 모습이 찍히진 않았는데요. 지금 일단 그 대나무 잡은 손이 흔들리는 건 그럼 왜 그럴까요? 피암시성이죠. 그 프로듀서가 가서 잡았는데. 예, 우리가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무당 신내리면 흔들린다 그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도 한번 해서 들고 있어봐라 하면은 사람들의 암시에 의해서 자기 손도 떨리고. 그게 암시를 거는 게 아닙니다. 저 무당들이 어디 암시를 합니까 지금? 떨려라. 너 떨린다, 느껴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습니까? 여러 가지 리듬이라든지 주변 환경. 리듬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때 영파가 이제 열리면서 신령이 느껴지는 거지. 그것이 무슨 피암시성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제 지금부터 떤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귀신의 모습은 왜 카메라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카메라에 보일 리가 없죠. 이렇게 밝은 빛을 쏘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싫어해요 그런 거? 귀신이? 두렵죠. 그러나 왜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은 그 주위라든가 더 큰 범위 내에서 관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무당들은 그걸 느끼죠. 또 본인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지금요 패널 세 분은 지금 이은 교수뿐만 아니라 전혀 이것은 믿을 수가 없는 얘기다, 근거가 없는 얘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이 그 흉가를 다녀오신 분이 여기 지금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거든요. 이 세 분과 한번 지금부터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극기 수련원 원장 최헌정 씨 나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수맥연구협회 부회장 장병식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직접 진단을 해보셨는데 흉가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두 분 말씀 좀 들은 후에 반대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수맥의 영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신적인 면 같습니다. 모든 물체는 다 기운이 있는데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요. 그렇지만 이제 저같이 조금 기감이 발달된 사람은 거기 가면 약간의 다른 기운을 느낄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느낌 정도가 들을까 합니다. 근데 이제 수맥은 나중에 설명해 주실 것이고 정신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좋은 얘기들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안 좋은 얘기들은 꽤 오래 남습니다. 근데 거길 이사를 가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혹시 그것 때문이 아닐까 해서 용하단 무속인을 찾아간다든가 그럽니다. 그럼 거긴 귀신 때문에 그런다 그러고 풍수로 본다면 터가 나쁘다 그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귀신으로 본다면 귀신이 주체가 된다면 모든 조화는 귀신이 부립니다. 사람은 귀신한테 휘달리게 됩니다. 휘달리고 이제 다 휘둘르는 대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안 좋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거기서 수맥의 영향으로 건강이 점점 나빠지니까 혹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암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수맥이 여하튼 흉가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친다.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수맥을 피해가지고 방을 옮겨서 치유된 사례가 저희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을 가서 여관에 갔다든 여행을 가서 집에서는 편안하게 잠을 잘 자던 사람이 악몽을 꾼다든가 잠자리가 뒤숭숭한 경우 그런 경우는 거의 다 수맥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아까 귀신을 보셨다는 저분도 이사가고는 아마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어떤 따라다니는 귀신이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수맥이 있는 데서 그러한 고통을 겪다가 수맥이 없는 집으로 이사를 가서 그 귀신하고 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까 말씀 들으니까 말이죠. 수맥을 기로 그럼 바꾸셨지 않습니까? 막. 최현정 씨 같은 경우는. 그럼 다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이 어떠한 그 외부에 대해서만 그렇게 민감하게 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늘 행복하고 즐겁고 올바른 마음을 먹으면 사실 모든 기운이 자기 스스로 증폭이 됩니다. 저는 모든 물질에 기가 있고 특히 그 수맥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두 번째 흉가의 경우에 그 집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났다면 그리고 그 집이 흉가라고 한다면은 과연 그 집은 여러 가지 증명했듯이 굉장히 강한 수맥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수맥의 영향이 나쁜 기를 불러일으켜가지고
또 뭐 풍수적인 요인까지 결합이 돼서 그렇게 흉가를 만들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도 그런 어떤 물리적인 힘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작용을 한다는 거는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지금 김 선생님 나와 계신 이유가 그것은 바로 그 귀신의 존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주장하시고 싶어서 나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 법정이 그 귀신의 존재가 아닌 다른 원인이 아닌가 하고 찾기 위해서 법정을 좀 열은 것 같은데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은 해석이 안 되면 다 귀신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기로도 해석해보고, 또 뭐 수맥으로도 해석해보고, 정신과학으로도 해석해보고, 심리적으로도 해석해보고. 그럼 지금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안 풀리는 건 어떡합니까? 인생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좋은 귀신이 나를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신이나 명당, 흉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항상 뭔가 일이 안 풀릴 때입니다. 즉 만약에 진정한 흉가가 있다면 김 선생님 같으신 분이 미리 이 집 찾아서 귀신 있는 집 미리 찍어두면 나쁜 일이 안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후 약방문식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그 집은 흉가고 그 집은 귀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과 결과 간의 그 연결을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결과를 가지고 거꾸로 원인이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찾다 못 찾으면 결국 그것은 귀신 탓이 아니냐 이렇게 원인을 가지고서 가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추론해 가시면은 이 사람 결론 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흉가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참 답답하네요. 그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런 토론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확인이 안 되니까. 붙인 거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 흉가라는 결정적인 과학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일단요. 지금 이제 양쪽의 의견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뭐 귀신 없죠. 여기라고 왜 없겠습니까? 여기 또 수맥 연구가께서는 상당히 수 있는. 그리고 기를 연구하시는 분은 또 기가 어디로 가나 또 연구를 하실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반증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요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한번 또 접근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 얘기를 보신 다음에 이 토론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적 실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과학적 데이터로 나타낼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화면을 같이 봐주죠. 움직임도 너무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냥 몸이 약간 좀 불편하시면 그냥 약간 풀어주는 정도로만 움직이시고요. 사람의 뇌파는 모두 5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중 인간 뇌의 안정감을 나타내주는 알파파와 세타파의 평균치를 측정함으로써 유무형의 환경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환경에서 알파파가 증가했다면 그 사람은 그 공간에서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뇌파의 변화를 보는 실험 결과는 보고된 바는 없는데요. 우리가 어떤 그 수맥이라든지 그런 그 환경적 요인이 그 사람의 그 뇌파에 영향을 주어서 알파파가 불안정한 상태의 그런 파형을 보이는 것으로 변화시킨다든지 그러한 어떤 그 뇌파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환경적 요인에 의한 그 뇌파의 변화를 보고자 합니다. 비교를 위해 흉가에 앞서 우선 평범한 일반 가정집에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는 모두 4명.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이들에게는 이 실험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곳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흰 종이와 촛불을 사용함으로써 흉가와의 시각적 환경 차이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측정 결과 4명의 뇌파는 모두 정상적이었으며 수치 또한 대단히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흉가에서의 실험도 같은 조건과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취재진과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눈 후 뇌파 측정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각각 41%, 42%로 안정된 수치를 보이던 1조의 경우 흉가에서는 38%, 37%로 저하됐습니다.
2조의 경우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 가정에서의 측정가와 비교해 볼 때 각각 1%, 5%가 저하된 수치였습니다. 뇌파 측정의 경우 표준 편차에서 2배 이상, 즉 1%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경우 뇌파 변화가 심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것은 일반 가정에 비해 흉가에서 인체에 나쁜 영향을 받았으며 본인들이 의식을 하지 못하더라도 매우 불편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정신과학연구소에서 보내온 결과를 설명을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흉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흉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 때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눈앞에 흰 종이를 붙이고 촛불로 조명하는 등 실험 조건을 동일하게 했지만 시각적, 분위기적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저희도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하는 결과를 보내오셨습니다. 오늘 흉가는 귀신 붙은 집인가, 이 수맥과 기를 연구하시는 최현정 씨와 장병식 씨는 일단 자리를 뜨셨고요. 계속해서 귀신 붙은 집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김세환 씨와 함께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환 씨, 네.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건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귀신은 영파를 가지고 있는데 영파동이 일어나면은 사람의 알파파가 저하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네. 저게 뭐 분위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게 아니고 네. 그 아주 강력한 영파를 가진 그 영혼이 뭐 귀신이라고까지 할 것도 없죠. 영혼이죠. 네. 그 영혼이 사람의 뇌파에 작용을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일반인이 보기에는 자료가 부족해서 논평하기 어렵다 하는 이 연구소 결과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좀 알파파를 잘 몰라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네. 알파파가 내려간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무슨 몸이나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서울 시내에 귀신이 지금 대략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사람 숫자만큼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대략 10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귀신이 서울 시내에 있다면요. 네, 말씀해 보세요. 굉장히 도처에 있을 텐데요. 그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그런 파장에 의해서 네. 우리가 가령 지금 이 공간에도 사람 수만큼 있다면은 이 공간에도 이 정도의 귀신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그렇죠. 언제나 어느 때나 파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아까 첫 번째 실험에서 일반 가정집에서 실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정상 치수였는데요. 그때도 비슷한 귀신의 숫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기에 거죠.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그 귀신은 보통 귀신이 아닙니다. 저기 실험한 장소의 귀신은 일반인들의 사람의 영혼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영파를 그러면 귀신에도 가지고 등급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등급이 아니죠.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등급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실시했던 실험 결과에 대해서도 양쪽은 전혀 서로 다른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심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평결을 해주실 시간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양쪽 측에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평결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배심원들 평결할 동안 양쪽 주장을 한 번씩만 더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어떤 그 기흉의 원인은 그 사람 자신의 사고, 그 사람 자신의 행동에서 비롯된 거다. 이것을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원인을 돌리려고 할 때 우리가 쉽게 귀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수환 씨. 네, 여러모로 많이 검토를 해보시고 제 의견에 반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귀신은 있다 합니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네, 이제 배심원장께서 평결 결과를 모아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흉가는 귀신의 영향 때문이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8분이 했는데 4대 4입니다. 그렇습니다. 4분은 그렇다. 4분은 아니다로 이게 나왔습니다. 평결이. 그럼 배심원장으로서 제가 의견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흉가, 그러니까 이 지구에 인류가 생긴 이래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거기서 또 원한을 갖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집은 다 흉가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고 건강한 심신을 갖는다면은 아까 임병국 씨가 누나방에서 봤다는 귀신은 안 봤을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정신이 말하자면 어지러워질 수 있는 세기 말입니다. 다시 한번 올바른 판단을 위해
저희가 정신을 똑바로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